우주에는 영적 생명체로서 우리 인간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외계인이 존재하는가? 많은 우주물리학자들이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만 아직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혼으로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일까? 인간이 죽어 귀신이 되면 외계인과 소통이 가능할까? 저승을 경험한 많은 임사체험자, 전생태행 최면 PC술자, 영계통신을 전달한 채널러들도 이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많지 않다. 저승을 여행하거나 저승에 머물며 환생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위급 영적 존재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많으나 그들이 외계에서 온 영혼을 만났다고 주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인보다는 영적으로 더욱 진화하였으므로 저승에 있는 소위 고위급 영적 존재들이 곧 외계인의 영혼들은 아닐까 하고 막연히 짐작해 볼 뿐이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왜 지적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할까?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며 우주에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외에도 수많은 다른 은하계가 존재한다. 2016년 10월 천체물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에 의하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한다. 별이 2조 개가 아니라 은하가 2조 개라고 한다. 그것도 우주의 약 10%만을 관측한 결과다. 하나의 항성이 여러 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주 전체의 행성은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렇게 많은 별 중에서 유독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명체를 신이 창조한 것으로 보든 특정한 화학 성분을 가진 물질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변이되어 진화한 것으로 보든 이러한 생명의 탄생이 유독 우리 지구에서만 일어났을 것으로 보는 것은 비이성적인 판단이다. 외계에도 우리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고도의 지적 생명체 또는 영적 존재로 진화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의 창시자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우리 은하계에 존재 가능한 외계 지적 문명체의 수를 산출하는 방정식을 창안하였는데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이 그것이다. 그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에 최소한 1만 개 이상의 외계 지적 문명체가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외에도 에든버러 천문학연구팀이 국제천문학저널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7,964종의 외계 지적 문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주선에 의한 탐사 등의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몇백에서 몇만 광년이나 걸리는 곳을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탐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혹은 외계 지적 생명체들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신과 같은 비물질적 에너지체여서 우리의 물리적인 탐사 방법으로는 애당초 발견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1977년에 발사된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가 현재도 초속 20km의 속도로 해왕성, 명왕성을 거쳐 태양계 밖의 우주로 이동하면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탐사 중이다. 그러나 이들 우주선의 속도로 가장 가까이 있는 태양계 밖의 별까지 도착하는데도 6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 얼마나 기다려야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티 연구의 선구자인 칼 세이건 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구로서 우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전파 신호 가운데에서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발신한 전파 신호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970년대에 감지된 특이 신호를 제외하고는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의 신호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 콘택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드넓은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한편 심령과학계에서는 천체물리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뛰어난 영능력을 가진 채널러와 영매들을 통하여
외계인과 직접 교신을 해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임사체험이나 최면에 의하여 영계를 다녀온 사람들의 기억에 의하여 또는 귀신을 비롯한 영적 존재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외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역사적으로는 뛰어난 채널러인 다스칼로스가 전한 화성인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미국 메인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마르키데스가 저술한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다스칼로스는 생전에 여러 차례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빛나는 우주선을 타고 온 화성인들을 만났다고 한다. 다스칼로스는 화성인들은 이미 3차원 물질계의 경험을 졸업하고 테오시스를 성취한 존재들이며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삼각형이고 팔다리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다스칼로스는 그들이 상념의 힘으로 은빛 정장을 만들어 입고 서양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들의 몸은 에테르체이며 물질어와 비물질어를 마음대로 행하는 수준에 있었다고 한다. 때는 1973년 5월 14일. 미국 나사는 우주정거장인 스카이랩을 지구 궤도상에 쏘아 올렸는데 스카이랩이 그 임무를 마치고 1979년 7월 11일 지상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무인 우주정거장인 스카이랩에 대한 나사의 제어 장치가 고장나서 통제력을 잃게 됐으며 어디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칫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떨어질 경우 큰 사고가 우려되었다. 다스칼로스는 그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리아코스 교수와 환담 중 라디오에서 나오는 스카이랩의 추락 위험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는 즉시 초월 상태에 들어가 유체이탈하여 스카이랩의 상태를 알아보러 떠났다. 10분쯤 뒤 육체로 되돌아온 다스칼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가 이제 막 대기권에 진입한 스카이랩에 접근하자 이미 인도인들, 티베트인들의 영혼이 와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심하게 요동치는 스카이랩의 추락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보기 위해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조금 뒤 다시 스카이랩에 다녀와서 놀랍게도 외계인들을 만났다고 말하였다. 스카이랩 부근에 세 대의 비행 접시와 외계인이 와 있었으며 그는 외계인들과 함께 스카이랩의 궤도를 수정하여 캐나다가 아닌 남쪽 인도양 쪽으로 추락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외계인들은 형체가 없이 고차원의 이지계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을 우주인이며 지구 정원의 수호자라고 소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구는 시끄러운 아이들로 가득한 정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말했다. 시끄러운 아이들로 가득한 정원이라는 그들의 표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녹색으로 빛나는 우리 지구는 외계인의 눈에도 분명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였을 것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허구한 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서로 으르렁대며 전쟁이나 일삼고 있으니 시끄러운 아이들로 비쳤을 것이다. 어쨌든 실제로 스카이랩은 그날 밤 호주 부근의 인도양에 떨어져서 아무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스카이랩의 일부 파편은 호주 서부 에스페란스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구에 나타난 외계인을 만났다거나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그 진위를 놓고 논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 중에는 외계인이 금성이나 화성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영혼이 지구인의 육체에 깃들어 지구인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금성에서 왔다의 저자 옴렉 오넥은 자신이 금성의 5차원 세계에서 살다가 3차원의 물질적 육체를 형성하여 지구에서 지구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의 농부 빌리 마이어도 외계인들과 텔레파시로 접촉하면서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인류의 기원에 관해 설명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행성 에라로부터 온 외계인과 소통하였으며 외계인과 UFO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제시하였고 염력으로 금속을 녹이는 초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 UFO의 존재에 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른바 음모론이다. 심령 연구가들은 대체로 외계인의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이나 음모론에 찬성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진화한 존재라서 우리들과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명한 UFO 연구가인 자크 발레도 UFO와 그 탑승자들은 다른 차원에서 오는 초월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외계인들은
요즘 SF 영화에서 흔히 나오듯이 지구를 침공하여 인간들을 납치하는 따위의 짓들을 하는 속물적 집단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스칼로스가 말하였듯이 자기들보다 덜 진화된 인류가 혹시 핵전쟁이라도 터뜨려 지구를 파멸시키지나 않을지 지구정원의 수호자 입장에서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주에는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별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절대적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인류와 지구가 위험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단지 간접적으로 암시와 경고를 주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 등지에서 핵실험을 하였을 때 평소보다 많은 UFO가 그 주위에 출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외계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암시인 것이다. 외계인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나 그 육체는 우리 인간과 같이 반드시 탄소형 생명체인 유기체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외계인 중에도 아직 진화의 단계가 낮은 생명체도 있겠지만 고도로 진화한 외계인의 육체는 다스칼로스가 말하였듯이 에테르체이며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그보다 상위의 상념체인 아스트랄체, 멘탈체, 코잘체로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물질화하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 평소에는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거나 깊은 명상 상태에 몰입해 있는 등 트랜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거나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능력자들이 유체 이탈을 한 상태이거나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랄체 이상의 상위체로 존재하게 되므로 그들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외계인으로부터 인류와 지구의 위험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있다. 때는 1975년 7월 22일 새벽. 일본 불교계의 기다노 대승정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디선가 친구여 일어나 커튼을 열어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깜짝 놀라 방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동쪽의 어두운 하늘에 어떤 원반이 선회하며 건너편 산에 착륙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윽고 지구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우주인 4-5명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스님의 숙소와 100m 정도 떨어진 바위에서 말을 붙여왔다. 우주인들의 말은 일본어로 들렸고 전화로 통하는 듯이 아주 명료하게 들렸다고 한다. 그들은 스님에게 자신들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이라고 소개한 뒤 지구의 대격변 등에 관한 예언을 말하였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인류에게 큰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바다였던 곳은 육지로 드러나고 육지와 섬은 바다 속으로 침몰해 없어져 지구촌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격변 속에서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은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최고의 종주국이 될 것이며 장차 한국에서는 성형군자가 부지기수로 출세하고 한국이 사해만방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전했다고 한다. 이어서 우주인들은 일본과 한국의 생존자 수에 대해서도 말하였는데 일본은 약 20만 명이 살아남을 것이고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콜롬바노 교수는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은 인간과 같이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체에 의해 생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지구를 찾아온 외계 탐험가들은 매우 작은 크기지만 초지능적인 개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여야 하며 외계 생명체들이 인간과 비슷한 조건일 것이라는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마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외계인은 우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외계인이 상념체로 존재하는 동안은 우리 인간의 사망 후 영혼으로 존재하는 상태와 유사할 것이다.